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음, 쑥스럽고 긴장됩니다. 매주 할 때는 그나마 조금 긴장이 덜했는데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엄청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물먹방이고요. 그 사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넣어주셨을지.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어, 색다른 거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 3개 중에 하나 하고요. 요거 중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에 요거를 먼저 할까요? 종이가 다른데 뭐 사연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죠. 우리는 모두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감당하기 벅찬 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다들 힘든 일이라고 하는 일을 받으면서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사회초년생, 흐흐. 가로 닫고 이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굴레는 계속 이어질지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거꾸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모두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 감당하기 벅찬 일. 받으면서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근데 벅찬 일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근데 이거 가로 열고 사회 초년생 흐흐. 그리고 세 번째 이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굴레는 계속 이어질지요. 흐흐. 흐흐를 좋아하시나봐요. 흐흐를 2번이나 쓰셨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실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이렇게 채택하시면 되고요.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의 말은 그냥 한낱 책방지기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안에 솔직히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불안을 없애거나 불안을 잠재우거나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거나 두려움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안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옆에서 불안합니다. 옆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만 같고 말안 할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불안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수천 번 말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것. 예를 들면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안 무서워. 내가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먼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뛰어내릴 때 막 소리 지르고 재밌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조금 가실 수 있겠지만 뛰고 나서 근데 그 뛴모습을 보진 않았어요. 만약에 뛰어야 할 사람이. 근데 내가 예전에 뛴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되게 괜찮았고 재밌었어.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전혀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은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일종의 연관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자님께서 불안과 마주보고 두려움을 삼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신가 봐요. 두려워서 불안할 수도 있고 불안해서 두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다르죠. 저는 불안도 힘이고 두려움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기도 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진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는 사실 어떤 다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걸 하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감을 만드는 방식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사회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형식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써야 한다. 그건 뭐 워낙 옛날이고 그리고 또 저는 워낙 옛날인 중에 뭐 꼭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꼭 사랑해야만 한다. 약간 이런 것도 저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뭐 비판을 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만드는 방식의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 그거는 약간 불안감을 만드는 거죠.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를 불안감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근원적인 요소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분리를 함으로써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불안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보단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물의 두려움을 수영으로서 극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근원적인 불안감은 없앨 수 없다라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두려움은 한 요소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곳은 두렵지 않지만 어떤 곳은 두려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개미는 두렵지 않지만 바퀴벌레는 두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바퀴벌레가 두려워요. 근데 개미는 두렵지 않아요. 러브버그도 두려워요. 왜냐면 저는 조금 큰 벌레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거미는 또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두려움을 만드는 건 어떤 요소적인 어떤 디테일적인 혹은 취향적인 부분이 요소가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안은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애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불안감은 마주보고 꼭 살아가야 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불안감을 마주하면 좋겠죠. 근데 불안감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또 불안감을 마주하지 않는 일은 아니에요. 불안감은 무조건 어떻게든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은 그림자 같은 거라서 내가 뒤를 돌면 무조건 있고요. 내가 자각하면 불안감이 계속 나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어떤 실존주의 학파에서 말하는 부조리함도 어떤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제 불안감을 요소를 생각해 보면 우선 과거로부터의 경험으로서의 불안감인가 라는 생각과 혹은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인가부터 좀 나눠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지? 내가 그 일을 정말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어떤 미래적인 불안감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감은 과거에 묶여있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분리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불안이 느껴지는 건지 혹은 미래로부터의 불안감인지 이거를 또 나눠보시면 좀 더 요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개선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감당하기 벅찬 일을 받으면서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로 사회초년생 흐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일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직관적으로는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일이니까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일인데 사회초년생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회초년생 치고 너무 많은 일, 너무 책임감이 막중한 일 혹은 큰 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직장 내 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하실 수도 있고 어떤 뭐 전체적으로는 관계적인 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행히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사회 초년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없는 사람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는 말의 어감에서 느껴지는 거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 혹은 직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벅찬 일을 받으면서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을 받았대요. 그러면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자영업이라기보다는 직장인에 가까운 뉘앙스를 풍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감당하기 벅찬 일을 받으면서에서는 또 혹시라도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보셨다던가 어떤 그것이 아닌 심리적으로 안 좋은 일을 뭔가 겪고 있으시다던가 이런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굴레는 계속 이어질지요. 사회 초년생의 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엔 무쓸모에 대한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지? 약간 이런 현타가 올 정도로 매일매일이
저에게 되게 뭐랄까 근원적인, 물론 두려움보다 훨씬 더 뭔가 존재의 불안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나 정말 쓸모가 없구나. 정말 아무짝에도 정말 나는 그냥 돈만 그냥 뽑아내는 사람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안을, 뭐 어쩌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뭐 알겠어? 1년밖에 안 됐는데. 배째라. 그래봤자 내년엔 잘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냥 좀 멀리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5년만 버티십시오. 5년? 4년, 5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사람의 좀 빨리 되면 한 2, 3년부터 자기 할 일, 제 몫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년까지는 정말 바보다. 정말 바보다. 그냥 나는 바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불안에 떠세요. 그냥. 근데 이런 마음을 주위 사람들한테 좀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사수한테 사수 그 선배님, 저 솔직히 약간 요즘에 제가 바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은 술도 한잔 하고, 요즘엔 술 먹는 문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카페라떼 마시면서 혹은 스무디 마시면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요화정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이 굴레는 계속 이어집니다. 굴레는 근데 이제 영원 회귀 같은 거죠. 계속 이어진다는 말 자체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그라미의 원운동 자체에서 어떤 한 지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운 원운동을 하는 지점. 그러니까 영원 회귀는 똑같은 불안과 똑같은 두려움에서 계속 너는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움으로 어떤 창조자나 혹은 창작이나 혹은 어떤 새로운 시선이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은 그 전에 했었던 모든 굴레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새로운 굴레로 나아가게 하는 원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점 하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생각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연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상황들이 분명히 어떤 새로운 점을 만들어서 그 점으로부터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새로운 감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우리는. 근데 여행을 갔을 때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가 다르다고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장소적 지점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과연 장소적 지점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역으로 장소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항상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봤던 것도 새롭게 보고 항상 봤던 길도 새로운 것을 찾고 하는 훈련이 좀 스스로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물론 저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한데 그런 방식으로 삶을 꾸려 나가시면 아마 좀 더 괜찮은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안은 계속 나아가니까요. 계속 커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이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혹은 저는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감은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감은. 불안을 저는 또 근데 불안을 예전에 고민 상담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불안의 크기는 나 자신의 자유도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자유로운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취준생일 수도 있고요. 졸업한 취준생. 그리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백수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 백수는 불안감이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상관은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불안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감은 자유도의 크기에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클수록 불안이 커지죠.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때 저는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적과 아군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지는 어떤 하나의 그룹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룹화가 끝나고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약간 물음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그 혼란스러운 정치 정국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의 자유도와 불안도가 같이 상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룹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쪽, 이런 파, 저런 파, 저런 그룹, 저런 회, 무슨 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때 발생을 하고, 불안감은 아무 곳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사람의 불안감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저는 그 불안감이 어떤 영역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유의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땅에 발을 디딛고 살기 때문에 불안이 좀 적은데, 자유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갑자기 이제 딴소리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냥 계속 이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혹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두려움을 혹은 불안을 어떻게 발산하는가? 이건 힘이니까요. 불안감과 두려움은 힘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더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더 불안감을 느끼시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데드라인이 생기고 나서 그 데드라인에 가까울수록 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엄청난 효율성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과 두려움을 서핑하십시오. 서핑. 그냥 즐기세요. 아, 불안하다. 아따, 재밌다. 두렵다. 아,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라면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두려울 게 없겠네. 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힘 세실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 제일 힘센 거 아닌가요? 사회초년생은 은근히 봐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혹은 뭐라고 해도 초년생이니까 좀 봐줍시다 이러면서 그냥 막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뇌 비우고 다니신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려면은 분명히 탈이 납니다.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진짜 중요한 건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노력 없이 행복할 생각을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 없이 행복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아, 개꿀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꼭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건 했으니까 요거 빼고 요거 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한 장이 나와서 이거 할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첫 번째 동성이고 두 번째 회사 사람이고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상상도 못할 타입이고 이분은 이성애자인가 봐요. 짝사랑으로 끝날 것 같은데 내 마음 어떻게 추스려야 하죠? 유유. 뒤도 있네요. 번외 질문. 사장님이 생각하는 플러팅의 최고 레벨은 방법? 역시 연애가 재밌다. 우선은 회사 사람이 걸려요. 회사 사람만 아니면 그냥 추스리지 말고 그냥 던져보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회사 사람이라서 좀 걸리긴 합니다. 그 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남자 동료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 동료한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동료가 갑자기 나한테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하고 그 사람이 동성인 나를 좋아했다는 것도 역시 비밀로 해줄 것 같은데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그러면 완전 나이스가 아닌가? 개꿀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를 알았을 때 회사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 두 사람이 친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자 두 분이면 여자 두 분이 팔짱을 낀다든가 같이 항상 얘기를 한다든가 단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남자 두 명이라고 하면 되게 친한 친구, 친한 동료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그러다 연애를 끝나게 됐든 해도 사람들이 각자 조금 서로 안 친해졌나 보다, 싸웠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누가 요즘에 둘이서 헤어졌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 안에서 동성연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좀 고지식하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실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연애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동성끼리 연애를 하고 있다고는 추측을 혹은 예상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사 사람이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기가 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추스리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추스리겠습니까? 이미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티가 나요. 100%. 그리고 딱 봐도 여자분이세요. 이 필체가. 왜냐면 여기 이렇게 우는 표시가 나왔는데 보이세요? 우는 표시가 남자가 보통 쓰는 우는 표시가 아니에요. 남자는 이렇게 잘 안 그리니까. 물론 이것도 남자에 대한 어떤 편견일 수도 있겠네. 뭐 우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자분을 좋아하게 됐다. 뭐 어떻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여자분이 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솔직히 관심이 생겼는데 나랑 연애할 생각은 없는지, 하지만 그전에는 무조건 친해져야겠죠. 그리고 친해지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동성애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는 괜찮던 것 같아 뭐 라고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다던가, 뭐 그렇게 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때 바로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남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사장님이 생각하는 플러팅의 최고 방법. 최고 방법? 최고 레벨? 최고 방법이나, 저는 플러팅의 최고 방법은 그 인스타 스토리 좋아요 누르는 게 최고 방법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플러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랑 모임이나 이런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들어봤던 최고 레벨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혹은 말이나 아예 그냥 어떤 분은 뽀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뭔가 내리기 전에 남자분한테 뽀가를 해버렸대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살짝 뭔가 이렇게 여기를 터치를 하는 거죠. 약간의 스킨십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레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레벨로 놓고 봤을 땐 뭔가 사람들의 피부를 닿는 어떤 무엇이 최고 레벨의 플러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라면 어떤 라면 먹고 갈래요는 너무 옛날이니까. 넷플릭스도 요즘 옛날인 것 같은데, 고양이도 옛날인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돼? 뭐 그냥 그렇게 자기 공간, 자기 방에 들어올래요라고 하는 게 최고 레벨의 말의 플러팅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킨십은 아예 피부로 닿는 거니까 그게 최고 단계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이 뭐랄까, 말로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의 성적인 플러팅이 제 생각엔 최고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뽀뽀를 하려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뭐 방에 뭐 내 집에 들어온다던가, 이런 게 최고 레벨의 플러팅이 아닐까. 그냥 대놓고 플러팅인 거죠. 성적인 플러팅. 저는 그게 최고 레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스토리 좋아요가 가장 플러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갭차가 너무 크네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도 플러팅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뭔가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좀 플러팅인 것 같고, 한강을 같이 가자, 이것도 조금 플러팅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 영화 한강, 이거 약간 낭만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 근데 뭔가 낭만적 요소가 없는 거, 뭐 커피 한 잔 하자라던가, 뭐 밥 한 잔 밥 한 끼 먹자. 근데 밥이 뭐냐게, 이런 낭만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플러팅인 것 같아요. 밥인데 그런 낭만적 요소끼가 없는, 예를 들면 닭발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뼈다귀 해장국을 먹는다던가, 약간 이런 종류의 플러팅이라면 조금 플러팅 요소가 약한 것 같고, 근데 낭만적 요소가 들어가는 플러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간다던가, 파스타를 먹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의 낭만적 요소가 들어가면 좀 플러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동성인 회사 사람한테 플러팅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러팅, 우선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떠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회사 내에서 나와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끔 잘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과자도 좀 주고 커피 오다가 생각나서 하나 사왔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 또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조그만 선물을 뭐랄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잽을 날리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 거냐 나 진짜.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잘 되셨으면은 잘 되시면 혹은 잘 안 돼도 만약에 책방에 오시면 이거는 이제 같이 뭐 질문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시면 제가 음료 한 잔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제가 그 플러팅 최고의 플러팅 방법 물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분이세요? 라고 하고 음료 한 잔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연애 썰을 들으니까 너무 풋풋하고 좋고 핑크빛이네요. 핑크빛도 좀 너무 그런가? 심장이 핑크를 붉은 빛이라고 해야 되나? 핑크빛 왜 핑크빛이라고 하는 걸까? 노란빛이라고 하면 되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책방에서 뭐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모임 때문에 책방이 좀 일찍 닫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적으로는 오래 오고 싶은데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책방을 오래 못 여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모임을 더 새로운 모임을 몇 개씩 또 만드는데 그러면 또 기존에 있었던 모임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모임을 또 새로 리프레시하는 개념으로 또 런칭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책방도 조금씩 더 좋게끔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명이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참 동네에 책방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오래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실 때 자주 놀러 오시고요. 제가 고민 상담소 늦게 올려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참 하고 싶은 게 좀 몇 개 있는데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면 여름이 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고민 상담으로 뵙겠습니다. 고민은 이제 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제대로 또 달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됐나? 뭐 한 달이 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책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짜서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모자를 썼는데 또 약간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엔 또 모자 없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화이팅! 나도 화이팅!